그녀에게 문자를 끊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머릿속의 환상도 자존감을 달래는 이론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침묵을 지켰을 때 그녀가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그리워하고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침묵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섰다가 그녀의 에너지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갑자기 눈치채고 갑자기 반응하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에너지를 쉽게 주지 않을 때 그녀가 반드시 무엇을 할지 말입니다. 이 영상은 아직 마무리를 짓고 싶어 안다라는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이해하고 목적을 가지고 물러나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통제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일을 한 후에는 다시는 같은 방식을 쫓지 않을 테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그녀는 먼저 당신의 침묵을 시험할 겁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을 끊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묵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녀가 악해서도 당신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매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특히 그 매력이 깨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긴장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긴장감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작은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오후 11시 47분에 잘 잤어 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그녀가 아는 비밀 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밈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진한 것도 무작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탐색이죠. 그녀는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지, 예전처럼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작은 빵가루를 받아들이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시험을 초대로 여깁니다. 재빨리 답장을 보내고 지나치게 설명하고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권력은 다시 뒤집힙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해두죠.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입장을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본능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러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리를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불편함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불편함 속에서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냉정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남자는 처음 문을 두드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화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다른 사람들도 그 침묵을 느끼도록 합니다. 세네카는 어느 항구로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풍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믿으세요. 당신의 침묵이 의미가 있다면 그녀는 그 침묵을 깨려고 할 겁니다. 항상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때로는 미묘하고 전략적이며 부드럽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지금 정말 달라졌는지, 정말로 강해졌는지, 아니면 그저 그녀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면 당신은 그 시험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이 권력이 아니라 조종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을 지키고 침착하며 동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단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부스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미끼에 물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호기심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답장을 하고 싶은 충동,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충동이 당신을 잊히게 만드는 거죠. 항상 답장하는 남자는 항상 프레임을 놓치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물어보죠. 그녀가 떨어뜨린 첫 번째 빵가루, 첫 번째 부드러운 메시지, 첫 번째 무작위 스토리 보기에 속아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속아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말하세요.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성장하세요. 이번에는 다르니까요. 이번에는 단순히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 규율, 그리고 침착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시험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된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쫓아다니지도 변명하지도 마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관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겁니다. 존중을 느낄 겁니다. 당신은 방금 권력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게임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여기 있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둘째, 그녀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을 끊으면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고민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가지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침묵의 물결이 스며든 후 그녀는 당신은 쫓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간청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녀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겁니다. 처음에는 통제력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 향수 또는 그냥 안부 묻는 거야 라는 어조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권력을 노리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추억의 사진을 보내거나 심지어 당신의 피드에 있는 옛 글을 우연히 좋아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끼일 뿐입니다. 지금 그녀의 잠재의식은 왜 내가 더 이상 그의 관심의 중심이 아닌 거지? 라고 소리치고 있고 자아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핸들을 잡았지만 다시 연결하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침묵하기 전에 그녀는 리듬을 통제하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주의를 대기 상태로 유지했다. 비록 그녀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주의를 잃고 당신의 침묵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 그녀는 기류가 바뀌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다. 그녀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 진지해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형,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야.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거야. 큰 차이가 있지. 너무 빨리 깨물거나 그녀의 메시지에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어조를 바꾸거나 경계를 늦추면 모든 걸 되돌려주게 돼.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힘은 조건부라는 걸, 당신의 규율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부드러운 손길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야. 의식하는 거야. 여전히 친절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침착할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쫓지 말고 예전의 리듬에 다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존경하는 남자는 움츠러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찾아와도 편안한 차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관점을 좀 더 살펴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통제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틀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틀은 나는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진실 속에서 살기 위해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원한다면 조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녀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때로는 분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리를 둔다고 비난하거나 차갑다고 하거나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지렛대입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죄책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통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침묵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 시험이 끝나고 존중이 시작됩니다. 자,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어조 변화에 속아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잠시 달라 보여서 침묵을 깬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다. 수치심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그 매력을 느끼고 연극을 보고 어쨌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뒤집는 방법입니다. 리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감지하고 예전의 패턴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조뿐만 아니라 존중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두 번째 단계를 방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진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리하게 집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녀의 호기심은 감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침묵이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냥 바쁜 걸까?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걸까? 반응을 얻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을 때 그 호기심은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감정적입니다. 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 말로만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감정은 달콤한 메시지나 일상적인 확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 궁금함, 알지 못함, 추측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 왜 그가 연락하지 않는 게 짜증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걸까? 마지막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프레임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연락 가능한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감정적 긴장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호기심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육체적입니다. 마치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 같고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말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말을 하거나 억지로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상상력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상상을 할 때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녀의 마음은 현실보다 당신을 더 강렬하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빛으로 그려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던 남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남자, 변했을지도 모르는 남자, 어쩌면 내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자신의 패를 잘못 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의 침묵이 처벌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것이란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쓰라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더 나아졌기 때문이라면 씁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더 이상 관계를 끝낸 사람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힘과 평화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당신은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그녀가 먼저 떠났고 그녀도 그 사실을 느낄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마다, 누군가 얘랑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감정을 느낄 거예요. 당신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연락 가능한 사람에서 연락 불가능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혹은 더 나쁘게는 답장을 해줄지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호기심이 내 힘을 죽였어. 이번에는 당신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손을 뻗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측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침착하고 중심을 잡고 목적을 가지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감정으로요. 당신은 이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막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한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그 물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유지하세요. 바로 여기에 머무르세요. 네 번째, 그녀는 당신을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에 속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착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에너지 패턴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갑자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도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급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닝커피에 대해 올린 뜬금없는 이야기를 그녀는 보고 2번이나 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췄다고 해서 그녀도 관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전략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략은 바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확인, 당신이 그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확인, 그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활동, 온라인에서의 말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합니다. 모든 줄, 모든 이모티콘, 모든 침묵의 순간을 읽고 단서를 찾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 그녀가 내 이야기를 봤구나. 나를 다시 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침묵을 깨고 미스터리는 사라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녀의 감시는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녀는 취약성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노출 없이 정보만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반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가 지켜보는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연기하는 것도 가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냉정함이 현실이 됩니다. 그녀를 질투하게 하려고 글을 올리지 마세요.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뽐내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이 침착하고 만족하며 집중하고 쫓거나 연기하지 않는 모습, 그녀가 숨어있는 그 침묵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녀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니터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에서 흥미로운 존재로 변했고 제 말을 믿으세요. 호기심은 중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지 마세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전히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대신 초점을 바꿔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올리시겠어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세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에 집중할수록 그녀는 더 많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켜볼수록 그녀는 그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 묻겠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린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있다면 댓글에 저는 공연하고 있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쫓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조용히 당신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무뎌지지 마세요.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당신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진정한 레벨업을 원하신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게임도 속임수도 없이 권력과 규율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입니다. 이 침묵의 게임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녀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지만 당신은 지켜볼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세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당신의 부재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것입니다. 남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신의 부재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의 받은 편지함, 피드, 그녀의 일상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 그녀의 상상력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선택이나 본능이 아니라요. 중요한 건 침묵은 궁극의 캔버스와 같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위에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하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없는 당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추측은 곧 이미지로, 이미지는 환상으로 변해요. 그녀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하고 더 멋지게 차려입고 더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해요.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어쩌면 지금의 당신이 된 남자로 보기 시작하죠. 그녀가 한때 원했던 바로 그 부재가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존재가 돼요. 아이러니한 건 그녀가 관계를 끝냈을지도 모르고 멀어졌을지도 모르고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직접 만났을 때보다 더 크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제 그녀는 접근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확신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틈에서 그녀의 마음은 미쳐 날뛰고 이것이 바로 부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자석처럼 끌립니다. 아무것도 올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질 필요도 없고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머릿속에 영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당신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현실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쫓지 않아서, 애원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제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금욕적인 관점을 고려해 봅시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그녀는 당신의 실제 부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이 프레임을 잡고 있을 때 그 해석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아는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아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무언가를 잃었다면, 내가 그의 이야기 속 한 장면에 불과하다면, 그때 환상은 집착으로 변하고 여자가 침묵 속에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당신의 메시지를 다시 보거나 옛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환상은 항상 현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녀가 쫓는 것은 항상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깨지 않고 명확히 하려고 나서지 않고 미스터리가 숨쉬게 하고 거리가 욕망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상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 어쩌면 당신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환상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재감을 느꼈어요 라는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당신이 그 영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 쫓는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되어가는 것이 부재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상상하도록 두세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두세요. 당신은 방금 희귀한 힘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힘 말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고 있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녀는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을 품고 있어요. 당신은 대본을 바꿨어요. 계속해 봅시다. 6째, 그녀는 기분이 나아지도록 이야기를 다시 쓸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있어요. 여자가 멀어지고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후회 속에 앉아만 있지 않고 이야기를 다시 쓸 거예요. 정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당신의 침묵은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함은 해결책을 요구해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면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녀는 어차피 그는 감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어. 그냥 진짜 여자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야. 우리는 마음이 맞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서 너무 성장하고 있었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익숙한가요? 항상 진실인 건 아니에요. 그녀의 방어 시스템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후 감정적 힘을 되찾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그냥 침묵만 지켰고 침묵은 공허함을 남기고 그 공허함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갇히지 않기 위해 그녀는 그 빈틈을 메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보호적인 행동이며 상처를 훈장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짜 질문, 내가 그를 오해했나?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나?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망쳤나? 라는 질문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질문들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후에 당신이 독이 되었다거나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았다거나 그녀를 무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아하게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생각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00명의 남자들의 의견은 그 누구도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바로 당신이 그 주제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잘못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시 쓰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변호하고 문자를 보내고 설명하고 반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변호하는 순간 그녀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녀가 여전히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게 하고 그녀가 잘 헤쳐나가게 하고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뭐든 하게 두세요. 그러는 동안 당신은 중요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낼 필요는 없고 그저 진실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진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본 적이 있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해봤잖아요. 만약 당신에게도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결말을 다시 썼어요라고 적어주세요. 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녀가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놔두는 동시에 당신은 진실을 살아갑니다. 많은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이해하거나 심지어 제대로 기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당신이 침묵을 오래 지킬수록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이 그녀의 이야기보다 더 커질 때 바로 그때 진실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느라 너무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틀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저 살아가세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녀의 반응은 방어에서 절박함으로 바뀌고 저와 함께 하세요. 7번째,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길 갈고리를 던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침묵과 거리,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지나간 후 그녀는 영원히 불확실성 속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행동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초적인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묘하고 계산적이며 감정적인 무언가를 던질 겁니다. 안녕, 낯선 사람처럼 부드럽게, 내 꿈을 꿨어처럼 뜬금없이, 또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처럼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건 명확함의 표현이 아니라 향수로 위장한 통제력 시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반응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이 재연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의 시작이죠.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당신이 답장하면 그녀는 당신의 말투, 에너지, 당신의 시간적 여유,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여전히 그녀를 되찾고 싶은지, 여전히 그녀의 궤도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끼를 물고 너무 빨리 뒤로 물러나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침묵.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안정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그저 역할을 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 그것은 긴장을 죽이고 존중심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혹을 알아차리세요. 모든 메시지가 생명줄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잠시 멈추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숨쉬게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틀을 오래 유지할수록 당신은 그녀가 남겨둔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침묵을 지킨 후 전 남자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태국 음식점을 지나쳤는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그는 옛 연인에게 불을 지필 재치 있는 말을 건네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토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언제나 기억에 남는 맛있는 음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질문도 쫓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와, 좀 다르네요 였다. 쾅! 그가 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훅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냥 휙 지나쳐갔다. 그리고 그 휙 지나가는 것이 다시 매력을 촉발하는 것이다. 가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정 조절. 잠깐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 세니차가 말했다.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이 경우 용감함은 그녀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서두르지 않고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끌기 위해 춤추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당신은 연기를 멈췄다. 당신이 리드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다. 빵가루에 너무 빨리 답장해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다면 나는 훅을 물었다. 우리 모두 그랬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그녀가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차분한 에너지로 하세요. 반응을 바라지 마세요.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훅이 예전처럼 잘 맞지 않는다면 그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남자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틀을 깨지 마세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이 그녀의 의도를 모두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관심을 끌었으니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8째, 그녀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남자와 비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과거와 끝났으며 새로운 것에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데이트를 하고 추파를 던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녀가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는 모든 남자는 당신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제 당신이 기준점, 기준선, 비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당신이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을 얻어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침묵 후에 쫓고 설명하고 간청하는 남자들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 순간,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물러서서 깨지지 않는 남자들은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세계로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은 기억되기 위해 머물 필요가 없었던 남자와 말없이 비교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금방 칭찬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가 너무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전에 저에게 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하게 공유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당신의 침착함, 신비로움, 감정적 절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남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빨리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갈망이 아니라 기준으로서 그것이 당신이 거리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침묵이 당신을 대변하게 두었죠. 이제 당신 뒤를 따르는 모든 남자는 당신의 그림자와 싸워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남자가 패배하는 이유는 과거의 당신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상상하는 당신이 된 모습과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사라진 당신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진화했죠.
더 날카롭고 더 침착하고 더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면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만약 그가 정말 내 운명의 상대였고 그가 떠나기 전까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비교에 따른 후회죠. 물론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새로운 대화에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 얼마나 빨리 흥미를 잃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더 이상 이해 못해. 진정한 깊이가 없어. 난 이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같은 말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 생각을 냉정하게 되짚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생각은 당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힘이나 조종이 아니라 당신이 이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따라 당신은 그녀에게 진기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남자, 쓰라림 없이 떠날 수 있는 남자, 평화를 얻기 위해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은 남자. 그런 남자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부분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기억 속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비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빠른 회복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로 만난 사람을 당신이 잃은 사람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설령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전히 비교를 합니다. 인정하세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당신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은 남자 사진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주장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나는 모든 남자는 당신의 침묵, 당신의 존재, 당신의 기준에 반응합니다. 그 기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녀의 비교가 커질수록 당신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그녀는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한 가지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9번째,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만 숨길 겁니다. 이제 그녀는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보았죠. 침묵, 거리, 당신이 차지하고 지켜온 공간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픔을 인정하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다가와 당신을 그리워하고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만 숨깁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설명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진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시당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정 대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진을 올리고 더 자주 외출할 겁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잘 나가는 척 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연기죠. 하지만 게시물, 이야기, 가짜 웃음 속에는 조용한 아픔이 숨어 있어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을 맴돌지 않는다는 것, 그녀의 영향력이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픔이죠.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 혼란, 감정적 접근의 상실, 바로 거기에 고통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전화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피드를 스크롤하며 당신이 어제처럼 조용한지 확인할 때 그녀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녀는 무언가를 잃었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이 고통을 감지합니다.
모호한 게시물, 늑장 반응, 수동적 공격적인 좋아요 등의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다시 소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안녕, 너 생각났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묵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세요. 에피키투스. 다시 말해, 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그녀가 떠나온 것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녀가 고통을 오랫동안 숨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남자들에게는 더 차갑고 더 경계하며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녀는 그들을 탓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저 비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부족해요. 한때 무시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인내심, 깊이, 존재감.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 간극은 더 벌어져 있고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그 간극을 넘을 수 없어요. 모든 여자가 그럴 용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녀는 상실을 숨기는 거예요. 불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게 옳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잃는 건 상관없는 척 해본 적 있나요?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숨겼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같은 수를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요. 이번엔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주는 것도 쫓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을 변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녀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그 타격을 완화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당신의 존재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한 거죠. 그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 그 남자,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 그녀가 다시 떠올리는 그 남자, 그녀가 인정하든 말든 그 상실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순간이 그녀가 숨어 있을지 아니면 마침내 돌파구를 찾을지 시험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언제든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감정은 그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야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이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한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당신은 변했다. 복수나 게임을 외치는 방식이 아닌 그녀의 감정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남자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가 당신과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이제야 느끼니 마음이 아프네요.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은 욕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알아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상황을 살피거나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로 아는 친구가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힘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감정, 행동, 관심을 지배했던 그 통제력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춤추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취약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처럼 포장할 수도 있고 그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접근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들여보냈고 이제 당신은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문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점을 위해 약간의 금욕주의를 끌어들여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현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반응, 그녀의 결정, 그녀의 부재에 집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지금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녀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네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가는 느낌이 싫어서 쫓아다닌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통제력을 쫓았어요.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한때 당신 곁에서 느꼈던 그 힘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더 침착하고 더 차분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다시 제 궤도로 끌어당기려고 더욱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로 했다면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게임입니다. 그녀는 편안함, 통제력, 그리고 확신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결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되었고 채울 수 없는 침묵이 되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명령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당신은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면 이 영상이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쫓는 것을 마침내 멈춘 남자로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공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다면 독점 영상, 분석,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얻지 못하는 사고방식 도구를 접하고 싶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맞는 곳이라면 들어서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그녀에게 문자를 끊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머릿속의 환상도 자존감을 달래는 이론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침묵을 지켰을 때 그녀가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그리워하고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침묵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섰다가 그녀의 에너지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녀가 갑자기 눈치채고 갑자기 반응하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에너지를 쉽게 주지 않을 때 그녀가 반드시 무엇을 할지 말입니다. 이 영상은 아직 마무리를 짓고 싶어 안다라는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이해하고 목적을 가지고 물러나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통제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일을 한 후에는 다시는 같은 방식을 쫓지 않을 테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그녀는 먼저 당신의 침묵을 시험할 겁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을 끊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묵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녀가 악해서도 당신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매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특히 그 매력이 깨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긴장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긴장감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작은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오후 11시 47분에 잘 잤어 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그녀가 아는 비밀 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밈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진한 것도 무작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탐색이죠. 그녀는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지, 예전처럼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작은 빵가루를 받아들이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시험을 초대로 여깁니다. 재빨리 답장을 보내고 지나치게 설명하고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권력은 다시 뒤집힙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해두죠.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입장을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본능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러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리를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불편함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불편함 속에서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냉정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남자는 처음 문을 두드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화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다른 사람들도 그 침묵을 느끼도록 합니다. 세네카는 어느 항구로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풍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믿으세요. 당신의 침묵이 의미가 있다면 그녀는 그 침묵을 깨려고 할 겁니다. 항상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때로는 미묘하고 전략적이며 부드럽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지금 정말 달라졌는지, 정말로 강해졌는지, 아니면 그저 그녀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면 당신은 그 시험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이 권력이 아니라 조종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을 지키고 침착하며 동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단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부스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미끼에 물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호기심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답장을 하고 싶은 충동,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충동이 당신을 잊히게 만드는 거죠. 항상 답장하는 남자는 항상 프레임을 놓치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물어보죠. 그녀가 떨어뜨린 첫 번째 빵가루, 첫 번째 부드러운 메시지, 첫 번째 무작위 스토리 보기에 속아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속아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말하세요.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성장하세요. 이번에는 다르니까요. 이번에는 단순히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 규율, 그리고 침착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시험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된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쫓아다니지도 변명하지도 마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관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겁니다. 존중을 느낄 겁니다. 당신은 방금 권력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게임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여기 있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둘째, 그녀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을 끊으면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고민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가지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침묵의 물결이 스며든 후 그녀는 당신은 쫓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간청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녀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겁니다. 처음에는 통제력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 향수 또는 그냥 안부 묻는 거야 라는 어조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권력을 노리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추억의 사진을 보내거나 심지어 당신의 피드에 있는 옛 글을 우연히 좋아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끼일 뿐입니다. 지금 그녀의 잠재의식은 왜 내가 더 이상 그의 관심의 중심이 아닌 거지? 라고 소리치고 있고 자아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핸들을 잡았지만 다시 연결하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침묵하기 전에 그녀는 리듬을 통제하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의 주의를 대기 상태로 유지했다. 비록 그녀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주의를 잃고 당신의 침묵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 그녀는 기류가 바뀌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다. 그녀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 진지해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형.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야.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거야. 큰 차이가 있지. 너무 빨리 깨물거나 그녀의 메시지에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어조를 바꾸거나 경계를 늦추면 모든 걸 되돌려주게 돼.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힘은 조건부라는 걸, 당신의 규율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부드러운 손길뿐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이건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야. 의식하는 거야. 여전히 친절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침착할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쫓지 말고 예전의 리듬에 다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존경하는 남자는 움츠러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찾아와도 편안한 차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관점을 좀 더 살펴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통제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틀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틀은 나는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진실 속에서 살기 위해 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원한다면 조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녀가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때로는 분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리를 둔다고 비난하거나 차갑다고 하거나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지렛대입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죄책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통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침묵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 시험이 끝나고 존중이 시작됩니다. 자,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어조 변화에 속아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잠시 달라 보여서 침묵을 깬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다. 수치심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그 매력을 느끼고 연극을 보고 어쨌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뒤집는 방법입니다. 리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감지하고 예전의 패턴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조뿐만 아니라 존중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두 번째 단계를 방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진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리하게 집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녀의 호기심은 감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침묵이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냥 바쁜 걸까?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걸까? 반응을 얻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을 때 그 호기심은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감정적입니다. 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 말로만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반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감정은 달콤한 메시지나 일상적인 확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 궁금함, 알지 못함, 추측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 왜 그가 연락하지 않는 게 짜증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걸까? 마지막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프레임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연락 가능한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감정적 긴장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호기심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육체적입니다. 마치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 같고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말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말을 하거나 억지로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상상력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상상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상상을 할 때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녀의 마음은 현실보다 당신을 더 강렬하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빛으로 그려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던 남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남자, 변했을지도 모르는 남자, 어쩌면 내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자신의 패를 잘못 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의 침묵이 처벌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것이란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쓰라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더 나아졌기 때문이라면 씁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더 이상 관계를 끝낸 사람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힘과 평화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당신은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그녀가 먼저 떠났고 그녀도 그 사실을 느낄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마다, 누군가 얘랑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감정을 느낄 거예요. 당신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연락 가능한 사람에서 연락 불가능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혹은 더 나쁘게는 답장을 해줄지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호기심이 내 힘을 죽였어. 이번에는 당신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손을 뻗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측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침착하고 중심을 잡고 목적을 가지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감정으로요. 당신은 이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막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한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그 물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유지하세요. 바로 여기에 머무르세요. 네 번째, 그녀는 당신을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에 속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착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에너지 패턴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갑자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도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급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닝커피에 대해 올린 뜬금없는 이야기를 그녀는 보고 2번이나 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췄다고 해서 그녀도 관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전략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략은 바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확인, 당신이 그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확인, 그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활동, 온라인에서의 말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합니다. 모든 줄, 모든 이모티콘, 모든 침묵의 순간을 읽고 단서를 찾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 그녀가 내 이야기를 봤구나. 나를 다시 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침묵을 깨고 미스터리는 사라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녀의 감시는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녀는 취약성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노출 없이 정보만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반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가 지켜보는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연기하는 것도 가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냉정함이 현실이 됩니다. 그녀를 질투하게 하려고 글을 올리지 마세요.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뽐내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이 침착하고 만족하며 집중하고 쫓거나 연기하지 않는 모습, 그녀가 숨어있는 그 침묵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녀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니터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에서 흥미로운 존재로 변했고 제 말을 믿으세요. 호기심은 중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지 마세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전히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대신 초점을 바꿔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올리시겠어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세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에 집중할수록 그녀는 더 많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켜볼수록 그녀는 그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 묻겠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린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있다면 댓글에 저는 공연하고 있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쫓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조용히 당신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무뎌지지 마세요.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당신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진정한 레벨업을 원하신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게임도 속임수도 없이 권력과 규율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입니다. 이 침묵의 게임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녀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지켜보고 있지만 당신은 지켜볼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세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당신의 부재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것입니다. 남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신의 부재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의 받은 편지함, 피드, 그녀의 일상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 그녀의 상상력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선택이나 본능이 아니라요. 중요한 건 침묵은 궁극의 캔버스와 같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위에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하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없는 당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추측은 곧 이미지로, 이미지는 환상으로 변해요. 그녀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하고 더 멋지게 차려입고 더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상상해요.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어쩌면 지금의 당신이 된 남자로 보기 시작하죠. 그녀가 한때 원했던 바로 그 부재가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존재가 돼요. 아이러니한 건 그녀가 관계를 끝냈을지도 모르고 멀어졌을지도 모르고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직접 만났을 때보다 더 크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제 그녀는 접근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확신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틈에서 그녀의 마음은 미쳐 날뛰고 이것이 바로 부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자석처럼 끌립니다. 아무것도 올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질 필요도 없고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머릿속에 영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당신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현실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쫓지 않아서, 애원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제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금욕적인 관점을 고려해 봅시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그녀는 당신의 실제 부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이 프레임을 잡고 있을 때 그 해석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자아는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아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무언가를 잃었다면, 내가 그의 이야기 속 한 장면에 불과하다면, 그때 환상은 집착으로 변하고 여자가 침묵 속에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보고 당신의 메시지를 다시 보거나 옛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환상은 항상 현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녀가 쫓는 것은 항상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깨지 않고
명확히 하려고 나서지 않고 미스터리가 숨쉬게 하고 거리가 욕망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상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 어쩌면 당신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환상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재감을 느꼈어요 라는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당신이 그 영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 쫓는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되어가는 것이 부재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상상하도록 두세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두세요. 당신은 방금 희귀한 힘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힘 말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고 있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녀는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을 품고 있어요. 당신은 대본을 바꿨어요. 계속해봅시다. 6째, 그녀는 기분이 나아지도록 이야기를 다시 쓸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있어요. 여자가 멀어지고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후회 속에 앉아만 있지 않고 이야기를 다시 쓸 거예요. 정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당신의 침묵은 불편함을 만들고 불편함은 해결책을 요구해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면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녀는 어차피 그는 감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어. 그냥 진짜 여자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야. 우리는 마음이 맞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서 너무 성장하고 있었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익숙한가요? 항상 진실인 건 아니에요. 그녀의 방어 시스템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후 감정적 힘을 되찾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그냥 침묵만 지켰고 침묵은 공허함을 남기고 그 공허함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에 갇히지 않기 위해 그녀는 그 빈틈을 메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보호적인 행동이며 상처를 훈장으로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짜 질문, 내가 그를 오해했나?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나?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망쳤나? 라는 질문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질문들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후에 당신이 독이 되었다거나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았다거나 그녀를 무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아하게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생각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00명의 남자들의 의견은 그 누구도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바로 당신이 그 주제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잘못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시 쓰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변호하고 문자를 보내고 설명하고 반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변호하는 순간 그녀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녀가 여전히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게 하고 그녀가 잘 헤쳐나가게 하고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뭐든 하게 두세요. 그러는 동안 당신은 중요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낼 필요는 없고 그저 진실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진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본 적이 있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해봤잖아요. 만약 당신에게도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결말을 다시 썼어요라고 적어주세요. 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녀가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놔두는 동시에 당신은 진실을 살아갑니다. 많은 남자들이 성숙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이해하거나 심지어 제대로 기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당신이 침묵을 오래 지킬수록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이 그녀의 이야기보다 더 커질 때 바로 그때 진실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의 미래를 다시 쓰느라 너무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틀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저 살아가세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녀의 반응은 방어에서 절박함으로 바뀌고 저와 함께 하세요. 7번째,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길 갈고리를 던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침묵과 거리,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지나간 후 그녀는 영원히 불확실성 속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행동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초적인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묘하고 계산적이며 감정적인 무언가를 던질 겁니다. 안녕, 낯선 사람처럼 부드럽게, 내 꿈을 꿨어처럼 뜬금없이, 또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처럼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건 명확함의 표현이 아니라 향수로 위장한 통제력 시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반응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이 재연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의 시작이죠. 그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당신이 답장하면 그녀는 당신의 말투, 에너지, 당신의 시간적 여유,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여전히 그녀를 되찾고 싶은지, 여전히 그녀의 궤도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끼를 물고 너무 빨리 뒤로 물러나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침묵.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안정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그저 역할을 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 그것은 긴장을 죽이고 존중심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혹을 알아차리세요. 모든 메시지가 생명줄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잠시 멈추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숨쉬게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결정에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틀을 오래 유지할수록 당신은 그녀가 남겨둔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침묵을 지킨 후 전 남자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태국 음식점을 지나쳤는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그는 옛 연인에게 불을 지필 재치 있는 말을 건네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토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언제나 기억에 남는 맛있는 음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질문도 쫓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와, 좀 다르네요 였다. 그가 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훅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냥 휙 지나쳐갔다. 그리고 그 휙 지나가는 것이 다시 매력을 촉발하는 것이다. 가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정 조절. 잠깐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 세니차가 말했다.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이 경우 용감함은 그녀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서두르지 않고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끌기 위해 춤추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당신은 연기를 멈췄다. 당신이 리드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다. 빵가루에 너무 빨리 답장해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겼다면 나는 훅을 물었다. 우리 모두 그랬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그녀가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차분한 에너지로 하세요. 반응을 바라지 마세요.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훅이 예전처럼 잘 맞지 않는다면 그녀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남자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틀을 깨지 마세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이 그녀의 의도를 모두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관심을 끌었으니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8째, 그녀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남자와 비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과거와 끝났으며 새로운 것에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데이트를 하고 추파를 던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녀가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는 모든 남자는 당신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제 당신이 기준점, 기준선, 비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당신이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을 얻어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침묵 후에 쫓고 설명하고 간청하는 남자들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 순간,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물러서서 깨지지 않는 남자들은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세계로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은 기억되기 위해 머물 필요가 없었던 남자와 말없이 비교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금방 칭찬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가 너무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전에 저에게 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하게 공유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당신의 침착함, 신비로움, 감정적 절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남자가 너무 많이 또는 너무 빨리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갈망이 아니라 기준으로서 그것이 당신이 거리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침묵이 당신을 대변하게 두었죠. 이제 당신 뒤를 따르는 모든 남자는 당신의 그림자와 싸워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남자가 패배하는 이유는 과거의 당신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상상하는 당신이 된 모습과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사라진 당신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진화했죠. 더 날카롭고 더 침착하고 더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면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만약 그가 정말 내 운명의 상대였고 그가 떠나기 전까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비교에 따른 후회죠. 물론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새로운 대화에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 얼마나 빨리 흥미를 잃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더 이상 이해 못해. 진정한 깊이가 없어. 난 이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같은 말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 생각을 냉정하게 되짚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생각은 당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힘이나 조종이 아니라 당신이 이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따라 당신은 그녀에게 진기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남자, 쓰라림 없이 떠날 수 있는 남자, 평화를 얻기 위해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은 남자. 그런 남자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행동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부분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기억 속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비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빠른 회복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로 만난 사람을 당신이 잃은 사람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설령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전히 비교를 합니다. 인정하세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당신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은 남자 사진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주장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나는 모든 남자는 당신의 침묵, 당신의 존재, 당신의 기준에 반응합니다. 그 기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녀의 비교가 커질수록 당신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그녀는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한 가지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9번째,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만 숨길 겁니다. 이제 그녀는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보았죠. 침묵, 거리, 당신이 차지하고 지켜온 공간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픔을 인정하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다가와 당신을 그리워하고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만 숨깁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설명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진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시당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정 대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진을 올리고 더 자주 외출할 겁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잘 나가는 척 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연기죠. 하지만 게시물, 이야기, 가짜 웃음 속에는 조용한 아픔이 숨어 있어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을 맴돌지 않는다는 것, 그녀의 영향력이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픔이죠.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 혼란, 감정적 접근의 상실, 바로 거기에 고통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전화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피드를 스크롤하며 당신이 어제처럼 조용한지 확인할 때 그녀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녀는 무언가를 잃었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이 고통을 감지합니다. 모호한 게시물, 늑장 반응, 수동적 공격적인 좋아요 등의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다시 소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안녕, 너 생각났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묵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세요.
에피키투스. 다시 말해, 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그녀가 떠나온 것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녀가 고통을 오랫동안 숨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남자들에게는 더 차갑고 더 경계하며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녀는 그들을 탓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저 비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부족해요. 한때 무시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인내심, 깊이, 존재감.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 간극은 더 벌어져 있고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그 간극을 넘을 수 없어요. 모든 여자가 그럴 용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녀는 상실을 숨기는 거예요. 불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게 옳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잃는 건 상관없는 척 해본 적 있나요?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숨겼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같은 수를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요. 이번엔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주는 것도 쫓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을 변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녀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그 타격을 완화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당신의 존재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한 거죠. 그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 그 남자,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그 남자, 그녀가 다시 떠올리는 그 남자, 그녀가 인정하든 말든 그 상실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순간이 그녀가 숨어 있을지 아니면 마침내 돌파구를 찾을지 시험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언제든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감정은 그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야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이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한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당신은 변했다. 복수나 게임을 외치는 방식이 아닌 그녀의 감정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남자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가 당신과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이제야 느끼니 마음이 아프네요.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은 욕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알아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상황을 살피거나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로 아는 친구가 당신의 안부를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힘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감정, 행동, 관심을 지배했던 그 통제력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춤추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취약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처럼 포장할 수도 있고 그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접근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들여보냈고 이제 당신은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문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점을 위해 약간의 금욕주의를 끌어들여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현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반응, 그녀의 결정, 그녀의 부재에 집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지금 그녀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녀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네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가는 느낌이 싫어서 쫓아다닌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통제력을 쫓았어요.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한때 당신 곁에서 느꼈던 그 힘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더 침착하고 더 차분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다시 제 궤도로 끌어당기려고 더욱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로 했다면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게임입니다. 그녀는 편안함, 통제력, 그리고 확신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결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되었고 채울 수 없는 침묵이 되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명령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당신은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면 이 영상이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쫓는 것을 마침내 멈춘 남자로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공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다면 독점 영상, 분석,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얻지 못하는 사고방식 도구를 접하고 싶다면 스토익 브라더후드에 가입하세요.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맞는 곳이라면 들어서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